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제인 오스틴은 19세기 초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주로 중산층과 상류층, 여성의 결혼, 가문, 재산 문제를 통해 당시 영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성역할의 모순을 통찰력 있게 드러냈으며 여성의 자존감과 선택의 권리를 조명하는 선구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오만과 편견은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는 아내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편적인 진리였다라는 글로 시작된다. 이 글이 곧바로 이 소설의 중심 갈등, 즉 결혼을 둘러싼 사랑, 돈, 계급의 문제를 암시한다. 이야기의 무대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롱본에서 시작된다. 베넷 가문은 5딸을 둔 중산층 가정이다. 가문의 재산은 남성에게만 상속되도록 규정된 법률에 의해 사후에는 먼 친척인 콜린스 목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때문에 베넷 부인은 5딸의 성공적인 결혼을 통해 가문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웃마을 네퍼필드에 부유한 독신 남성 찰스 빅리가 이사 오면서 소문은 들썩이고 베넷 부인은 빅리를 사위로 만들고자 무도회에 가족을 데려간다. 무도회에서 빅리는 베넷의 첫째 딸 제인에게 매혹되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진다. 반면 빅리의 친구 피츠 윌리엄 다시는 다소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 나를 유혹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큰 모욕감을 느낀다. 이 장면은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곧이어 등장하는 인물은 매력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조지 위켐이다. 그는 다하시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자신은 유산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하시가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 대한 반감을 키우며 위켐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이때부터 소설의 중심축은 오해와 진실, 자존심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며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관계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중적인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이야기의 중반, 콜린스 목사가 롱본을 방문하고 엘리자베스에게 구원한다. 그는 로지 부인의 후원을 받고 있는 기계적인 인물로 결혼을 의무와 체면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단칼에 거절하지만 현실을 중시하는 친구 샬럿은 계산적인 판단 끝에 그와 결혼한다. 샬럿의 선택은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랑 없는 결혼이더라도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으며 이는 엘리자베스가 사랑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의 초대로 콜린스 부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다하시와 마주친다. 이 시점에서 다하시는 그녀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계급의 차이를 고려하며 교만하게 청혼을 한다. 내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당신과 나의 사회적 차이, 집안 차이, 낮은 교양 모두가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더는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 청혼은 사랑이 담겨 있으면서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엘리자베스는 분노 속에 거절한다. 그녀는 다하시가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이간질했으며 위켐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하시는 거절 후 엘리자베스에게 긴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내용은 독자뿐 아니라 엘리자베스에게도 충격이다. 그 안에는 위켐의 거짓말과 제인에 대한 판단이 오해였음을 고백하는 다하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한다. 이 장면은 소설의 전환점이며 진정한 인격적 성숙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나는 그제야 나 자신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엘리자베스는 가드너 부부와 함께 다하시의 저택 펜벌리를 방문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전에 몰랐던 다하시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된다. 하인들은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다하시를 훌륭한 인물로 평가한다. 특히 다하시의 동생 조지애나와의 관계에서 그는 따뜻한 오빠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다하시 자신도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졌으며 엘리자베스에게 진심 어린 환대를 보인다.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싹튼다. 그러던 중 엘리자베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막내 동생 리디아가 위켐과 도망간 것이다. 이는 가족 전체의 명예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큰 스캔들이었다. 다하시는 이 사실을 접하고 조용히 런던으로 가 위켐과 접촉하여 그를 설득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하며 결혼을 성사시킨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비밀에 붙인다. 엘리자베스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그의 품격과 사랑의 깊이에 감동을 받는다. 빅리는 다시 네퍼필드로 돌아와 제인에게 청혼하고 둘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다하시는 베넬가를 다시 찾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고백한다. 이번엔 과거와 달리 교만하지 않고 엘리자베스의 감정을 존중하며 말한다. 만약 지금도 지난 4월과 같다면 당신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 감정은 여전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번에는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둘은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인격적 성숙을 바탕으로 결혼하게 된다. 다하시는 편견을 버리고 진심을 배우게 되었으며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만함을 성찰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로맨스의 승리 이상이다. 이는 자기 인식과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인격의 완성이다. 오만과 편견은 200년 전 작품임에도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물론 자존감, 사회적 기대와 편견을 여전히 반영합니다. 타인의 외면이나 배경만으로 판단하고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감정을 닫아버리는 일은 여전히 일상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관계는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소설은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며 결국 사회적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진실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과거는 즐겁게 기억되는 것만 떠올리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학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